네, 안녕하세요. 제가 게시판을 얼핏 보고 4층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 사용 못하게 해놔서 한 층을 덜 걸어 올라가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4층 문을 열었는데 행정법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402호인가 하고 402호 갔다가 거기도 행정법 수업을 열심히 듣길래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5층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너무 많은 걸 바꿔놔서 쉬는 시간에 밑에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쉬는 시간 2번 쉬면 5층을 2번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 되는데 수업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농담인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고, 시험도 원래 같으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정리하고 시험장 가기 이제 한 3주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제 국제정치학이 3순환 시작하고 8월까지 또 이 더운 여름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좀 애써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고요. 3순환이라 약간 이제 예전에는 문제를 좀 매번 3문제씩 풀기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 진을 좀 많이 빼서, 그래서 회차를 좀 늘리고 강의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 개수는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문제 개수는 한 27개에서 2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수요일 날 2문제를 풀고 나머지 이제 쭉 한 문제 풀다가 토요일 날 3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3문제 푸는 날이 한 총 3주에 걸쳐서 3번 있을 건데, 그렇게 한 건 경제학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일은 없어요. 몰라서 못 풀지.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일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은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30분 쓰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답안지 내고 아주 쿨하게 답안지 새로 받아가지고 다시 써도 1시간 안에 다 어쨌든 풀 수 있으니까, 풀 문제들은.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고, 국제법은 글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정치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서,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글 쓰는 게 좀 이제 어려워서, 특히 시간 조절 잘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3번째 문제 되게 잘 아는데 1번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는데 3번 문제에 한 5분밖에 시간 없어서 못 쓰고 나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그냥 본인이 시간 조절 잘 못해서 한 10점 날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10점이면 평균 한 2점 정도 될 테니까, 뭐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은 아닐 테니까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일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전에 4순환을 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학생들한테 글을 쓰고 갈 시간을 좀 줬는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선상 국제정치 수업 시간에 조금 많이 쓰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 안배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문제 개수를 조금 많이 배열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좀 견뎌내셔야 시험장에서 2문제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풀리하게 잘 푸실 테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좀 잘 버텨서 문제 최대한 많이 풀고 시험장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논문 하나 드릴 건데, 논문 자료 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3순환이라서 1순환, 2순환 때, 특히 1순환 때 이제 논문집 가지고 내용도 좀 늘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용 늘리고 뭐 이론 늘리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답안에 들어갈 살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논문을 활용할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논문 양이 많은데 이게 좀, 제가 여기만 읽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코멘트해서 드릴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기만 읽을 수가 없고 이것저것 다 읽다 보면 시간 대비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서 이번 3순환에는 가능하면 필요한 정보들을 논문에서 말고 그냥 예시 답안에 다 넣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예시 답안을 논문 삼아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답안지를 만들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몇 군데 논문을 드릴 거고요. 정 필요하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안 돼 있는 거는 필요하면 몇 페이지 정도만 영어 논문으로 드리고 약간 해설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지만 논문 읽겠다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글감이 필요한데 좋은 글감이 없으면 천상 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 먼저 해설하고 그리고 논문에 대한 짧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범위 획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책을 조금 볼까 하는데요.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초로 대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아메리카 퍼스트는 두 가지인데 일방주의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를 토대로 해서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일방주의는 다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겠다. 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번 미국 우선주의의 의미를 규정하고 분석 수준 기법을 활용해서 미국의 우선주의가 등장하게 된 조건을 논하고 그다음 미국 우선주의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논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문이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얘가 지금 기조고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근데 얘가 중요한데 아메리칸 퍼스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얘가 유니래터럴리즘하고 내셔널리즘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했고 세 번째는 아마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쓴 경우가 없어서 좀 약간 낯서실 텐데 일방주의를 다자주의하고 대비해 가지고 규정을 할 거니까 일방주의에 대해서 다른 걸로 쓰지 말고 그냥 요 규정을 따라라 해서 이제 일방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죠. 얘는 뭐에 대비되는 거냐면 멀티래터럴에 대비된다 하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다음 질문에 답하라고 한 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우선주의의 의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주의 의미 하나 그 다음에 조건 둘이고 20점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점수 배점을 조금 해야겠죠. 뭐 10점 10점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봐도 우선주의 의미는 조금 적게 쓰더라도 분석 수준 세 가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쪽을 조금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 뭐 8점, 12점 정도 배점해서 선언하고 우선주의 의미까지 쓰는 걸 한 페이지 정도 만들고 나머지 한 페이지를 아주 빽빽하게 이제 어떻게 이 분석 수준 가지고 이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방법으로 아마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영향이고 이게 20점이니까 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현실적으로 여기는 약간 공간 비해서 써야 될 정보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빽빽하게 써야 되는 게 좀 힘들고 이쪽은 두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두 페이지를 채우려면 사례들이 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채우기가 일단 하나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가 중요하고 얘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얘를 분석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좀 편하게 해줬으니까 유니래터럴리즘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애써서 해야 되는 건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요거 하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주의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그 뒤에 조건을 뽑아내야 되는데 분석 수준을 집어넣었으니까 분석 수준을 활용해서 조건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뽑은 거 갖고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글을 만들어야 돼요. 쓰면서 좀 어려웠을 거는 제 생각에 이걸 만들면
제일 큰 틀에서 어려운 건 2번, 3번, 4번 결론 이렇게 쓰고 여기 서론 쓰고 그래서 2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쓰겠죠. 의미, 분석 수준 갖고 이제 조건을 뽑을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전체가 영향이니까 우리가 보통 국제정치 문제 풀 때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은 앞에가 이론이고 이쪽이 이론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2번하고 3번이 자연스럽게 이제 커헤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쓰고 나면 이쪽에 있는 게 여기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분석 수준 썼는데 분석 수준 가지고 똑같이 영향을 분석 수준으로 쓸 수도 없어요. 동북아시아 국가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국제 체계 안 맞을 거고 개별 국가는 좀 설명이 되겠지만 개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분석 수준을 이대로 갖다 써가지고 일치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답안지 만드는 걸로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답안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공들여야 되는 게 어디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따로 놀거든요.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이. 그러면 따로 노는 애를 천상은 한 번은 정리해야 되니까 어디서 정리해야 되냐면 여기서 정리해 줘야겠지. 뭐 정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떻다. 영향이 어떻다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전체적으로 얘가 따로 놀았는데 여지껏 따로 놀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얘 전체를 지금 정리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 제일 글 쓸 때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일이 많지 않아서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10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나 뭐 10점, 15점, 15점 이렇게 해갖고 막 분설돼 가지고 다 풀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난잡해서 이게 뭐 풀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윤곽을 좀 잡아주고 글을 끝내야 되니까 그 작업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단 전체 조감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문제는 가능하면 서론을 쓰시고 그것도 임팩트 있는 서론을 쓰면 좋겠으니까 서론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꼭 여기서 한 문제 제기를 이쪽 결론의 첫 번째 문장으로 집어넣어서 설명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 일치시키려고 하시고 그러면 형식과 관련된 건 다 끝냈고